이렇게 성남처럼 특정해서 혹은 전체 지역별, 광역단체별로 지금 어떻게 판세 흘러가고 있는지 구자준 한수아 기자가 힘차게 전해드릴 겁니다. 네, 다시 선거 상황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개표율이 80%를 넘어가면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전국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도 서울입니다. 82.2%의 개표 상황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50.6%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개표 95.6%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58.4% 1위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곳으로 꼽히는 대구입니다. 71.4% 개표 진행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75.3%로 여전히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국제도시 인천 개표율 77.1%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진보가 강세를 보이는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5.3%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충청의 중심 대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9.8%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울산으로 갑니다. 윤석열 후보 54.9%, 이재명 후보 40.3%입니다. 젊은 도시 세종입니다. 개표율이 75.3%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51.6%로 1위입니다. 유권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0.5%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승부처 강원도에서는 개표율 95.6%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54.4%로 1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충북의 4위라고 불렀는데 충북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51.1%로 앞서고 있습니다. 전통적 캐스팅부터 충남의 선택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51.2%. 표차는 8만여 표입니다. 전북으로 갑니다. 개표가 92.5%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83.2%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진보의 힘이죠. 이 전남에서는 역시 이재명 후보가 86.5%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보수가 강세를 보이는 경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73%로 1위의 자리를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경남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위입니다. 59.4%로 이재명 후보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신비의 섬 제주에서는 82.9% 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52.7%로 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는 개표율 84.4%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48.7%로 1위입니다. 표차는 25만여 표입니다. 지금까지 광역시도별 개표 상황 알아봤습니다. 예, 다시 채널A 오픈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표차는 25만여 표 차입니다. 대략 12시 30분, 자정이 넘은 30분부터 윤석열 후보가 개표 시작 한 4시간부터 역전을 했고 지금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표는 84.9%가 진행이 됐고 정말 공교롭게도 다시 좀 잠시만요. 득표율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0.8%포인트 차. 다만 득표 차는 25만여 표 차입니다. 경기 시도별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당선 가능성은 앞서 저희가 만나봤던 2시 현재 채널A 알파 A는 예측 시스템은 75%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과 윤 후보 자택 앞, 윤 후보의 서초동 자택 앞은 뭔가 카메라가 좀 근접해서 촬영을 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화면이 좀 넓게 잡는군요. 경찰 병력이 좀 있고요. 근데 다만 예상컨대 새벽 1시 혹은 1시 반쯤에는 두 후보 모두 당선이 되든 혹은 승복을 하든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시간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접전, 누가 이겨도 신승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분위기 때문에 각 후보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방송사에서 아마 유력 혹은 확실 예측을 한 모양입니다. 김기현, 김영환, 배현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들, 당직자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고요. 뭔가 국민의힘 개표사항실 분위기 좀 달아오르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씩 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당직자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예측컨대 이제 윤석열 후보도 좀 조만간 서초동에서 출발해서 여의도 개표사항실도 올 테고 이준석 대표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텐데 일단 현재 분위기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선을 기정사실화한다. 개표는 현재 85% 진행됐고요. 이렇게 좀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개표율이 85% 되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유력이 지금 붙어 있네요. 지금 그래서 예, KBS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도 조만간 지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제 당사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첫 국민에게 이제 당선 메시지를 내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아마 지금 국민의힘 상황실에서 이렇게 환호하는 것도 그 유력 표시를 보고 환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당선까지 표차도 234만 표니까 지금 계속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아주 조만간 시간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자택 앞에 나와서 일단 지지자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당사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 열리지 않은 투표수가 500만 표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라 부를 준비까지 마친 것 같습니다. 정진석, 원희룡, 그리고 김기현, 김영환 제가 직함을 생략했고요. 이분들이 지금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앞줄에 앉아 있고 뒤에 이미자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일단 여러 의원들이 이제 속속 집결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개표사항식도 좀 보여달라 이런 문자가 속속 나연히 오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핸드폰 꺼져 있어서 볼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질 정도로 긴 시간 저희 네. 나의 선택 2022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개표사항실 분위기를 보고 앞서 그 일부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유력 예측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개표사항실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했던 모습, 박수를 쳤던 모습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노돌 교수님. 그런데 사실 7시 30분 출구 조사 결과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패배를 직감한 것 같은 분위기. 혹시 또 특히 이준석 대표의 표정에서는 그런 약간의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지금 물론 뭐 현재 개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 당시 분위기와 좀 차이가 있고 일단은 노 교수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그 반응도 패배였다기보다는 이제 뭐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 막 그런 차원에서 실망이었을 거예요. 예. 뭐 이젠 얘기도 되지만 뭐 대부분 다 뭐 공표 금지된 여론조사를 어지간하면 다들 좀 받아봤었습니다. 얘기들 예.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뭐 다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대 8% 정도까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정도 예상 그 표차가 벌어질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뭐 0.6%부터 뭐 1%까지밖에는 표차가 안 난다 이렇게 예측조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어쨌든 뭐 선거라는 게 양측에 지금 그런 것은 한 표를 이기도 이긴 것이고 예. 그런 것이니까 승부는 뭐 갈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표차가 너무 나지 않은 거 그 부분 한번 아쉽긴 하지만 그것을 실망할 건 없는 거죠. 승부는 승부니까 승리로 났으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승자는 포용 예. 또 패자는 승복 그리고 양측 다 모두가 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다 선거 과정의 일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국민 여러분 이걸 잊으시고 함께 합시다 하는 치유의 메시지를 내는 게 제일 시급한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개표율 86%입니다. 48.7 대 47.8%, 20만여 표 차이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 그런데 두 후보 모두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지금 대기 시간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시 18분이었고 앞서 1시 50분쯤에 채널A의 예측 시스템 알파-A의 당선 가능성이 윤석열 후보 75%였는데 지금의 당선 확률은 어떨지 준비된 그래픽을 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알파-A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파-A의 당선 가능성 예측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85, 이재명 15. 점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고 85대 15. 정확히 앞서 대략 30분 전쯤인가요, 이재명 기자? 30분 전쯤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10%포인트가 더 옮겨갔습니다. 이건 알파에는 당연히 합산이 10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10%포인트 윤석열 후보로 갔습니다. 100%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이제 일부 방송사에서도 이제 유력 표시를 할 정도로 결국 빠르게 이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당선까지 필요한 득표수도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조만간 있으면 이제 알파 A도 이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확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 후보도 아마도 자택에서 국민들에게 보낼 첫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메시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치유와 통합과 그런 화해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인지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정이 좀 넘은 시각부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골든 크로스를 잃었습니다. 정확히 제 머리가 있는 곳이 골든 크로스가 됐네요. 이 부분입니다. 정확히 이 부분부터 개표 4시간 만에 윤석열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잃었고 지금 현재 시각 2시 20분이고 2시 30분쯤으로 예측되는 이 추세 흐름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85%, 이재명 후보 15%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이 정도면 결과를 좀 안 의원님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셔야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멘트가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나경원 전 대표님께 꼭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선거운동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윤석열 후보님, 또 이재명 후보님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차기 대통령은 이 위기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 위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리더십,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직 15% 남았지만은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찢겨진 마음이 힐링되고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안민석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두 분 다 승자 패자 이걸 떠나서 표정들은 밝지 않으시고 안 의원님이 통합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 의원님도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민석 의원님 말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선거 과정이 이번처럼 정말 갈등한 선거가 없었다. 정말 서로를 너무나 미워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요. 사실 이제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위기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당선자께서 곧 확정이 될 텐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시면서 정말 국민들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 같이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서울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나경원 전 의원님 오늘 두 분 다 나의 선택 2022 2부와 3부를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따로 길게 인사를 드리진 않겠고요. 지금 현장 상황이 좀 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 의원님과 안 의원님 대신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밀착 취재하고 있는 송찬욱 기자와 이현수 기자 차례로 다시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현장 화면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움직임은 뭔가 이재명 후보 쪽에서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분당 순회동 자택 앞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이 대략 한 수십 명 정도 모여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부터 좀 더 후보들 움직임도 있고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지금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쪽의 움직임이 좀 더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택 앞, 분당 순회동 자택 앞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은 윤석열 후보 자택도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사실 저희가 1시간 전부터 경찰 병력 소개만 해드렸고 윤석열 후보 아직 뚜렷하게 움직임은 없는데 조만간 지금 개표가 거의 9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채널의 예측 시스템 알파-A도 85% 정도의 당선 가능성, 당선 확률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윤 후보도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취재하는 이현수 기자, 국민의힘을 취재하는 송찬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자택 앞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예. 문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 처음부터 이제 경찰 병력이 와서 통로는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아하. 화면에 보면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 경찰 병력이 이미 통로는 확보했고, 예. 그리고 경호 인력이 대거 들어간 지 자택으로 들어간 지 좀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현장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보도되는 것들을 보고 개표 방송들을 보고 있을 텐데 예. 아직 후보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전달된 건 없거든요. 네, 후보 지금 문이 열려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게요.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현수 기자, 네. 뭐 대략 지금 심야하기 때문에 만약에 분당 순회동 자택에서 여의도로 출발한다면 뭐 30분 정도면 대략 도착을 할 테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 뭐 공지된 대로 혹은 지지자들 저 앞에서 짧게 어떤 말을 하고 여의도에 사무실 갈 건지 아니면 그런 거는 일단 아직 공지된 바는 없는 그렇죠. 거죠. 우선은 뭐 다양한 모두 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택에서 나오면 저렇게 많이 있는 지지자들을 아마 그냥 지나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뭐 별도 메시지는 없더라도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자택에서 나온다고 하면 당사나 개표 상황실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도 이제 선대위 관계자들 그리고 당직자들이 모여 있는 만큼 그동안 이제 선거 고생했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관련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움직임도 살펴볼 텐데요. 송찬욱 기자. 예. 윤 후보 지금 현재 분위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자택에 있다고 하고요. 예. 아직은 지금 뭐 자택을 나선다 이런 정보는 없기는 한데 그 이유가 조금 더 확실해져야 아하. 이 개표 상황실을 찾는다는 건데 뭐 이게 뭐 꼭 법칙은 아닙니다. 지금 뭐 물론 후보가 나올 동선 같은 거는 다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선에서 보면 이제 패배한 후보가 먼저 이 패배 승복 연설을 하면 이제 승리한 후보가 와서 뭐 이 승리 소감도 얘기하고 세리머니를 주로 하거든요. 이게 뭐 법칙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 후보가 확실시 됐을 때, 당선이 확실시 됐을 때 나온다는 거고, 일단 방금 저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또 선거 상황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는 사실 김건희 여사, 부인 김건희 여사 같이 좀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일단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빈좌석은 하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여진을 일단 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조금 더 분명해지면 뭐 지금 사실 경기도 안산이라든지 부천 같은 뭐 어떻게 보면 열세 지역에서 아직 그 개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부천, 안산과 같은
이재명 후보의 우세 지역으로 예측되는 지역이 아직 개표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1%포인트조차 지금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에서는 뭐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아직 확실하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움직임이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앞서 송찬욱 기자가 짚어봤던 데도 통상 대선 때 2위인 혹은 지고 있는 후보가 먼저 움직이는 과거가 통상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예.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동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지금 뭐 이번에 후보 단일화를 했던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거 상황실에 도착을 할 때 이제 동시에 도착하는 방향으로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유력하다 이런 건 보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한 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도 곧 있으면 이제 상황실로 가는 방안을 지금 언제 갈지 지금 뭐 시간을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현장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 전원에 따르면은 윤석열 후보 자택으로 몇몇 경호원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송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좀 묘한 여지네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자리는 하나 비어 있다. 네. 김건희 씨가 어찌 보면 예상보다는 좀 전격적으로 이렇게 그 공개석상에 자연스럽게 네네.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뭐 저희 현장 취재 기자 말로는 뭐 김건희 씨가 동행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자리는 뭐 현장에서는 비워두고 있는 거고 예. 어제부터 계속 제가 이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네. 가능성을 만약에 같이 등장할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지는 말고 있어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여지는 남겨두되 단언할 수 없는. 네. 이현수 기자. 네. 그 앞서도 혹시 모여 있는 수십여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짧게라도 간략하게 이재명 후보가 메시지를 낼 수 있고 앞서 국민의힘 아니죠. 이제 민주당 그 개표 사항실을 보니까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은 없는데 일단 그렇죠. 우상호 법무장관 혹은 뭐 강병원 의원, 최강욱 의원 일부 당직자의 모습은 분명히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개표 상황실에 지금 현재 모여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모여 있는 의원들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자택에서 나선 후에 국회 상황실보다는 우선 당사로 먼저 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하. 당사에는 현재 지금 당직자들이 모여 있고 이제 개표 상황실에는 이제 선대위 관계자들,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데요. 먼저 고생한 당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당사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보면 지지자들이 앞에 많이 서 있고 그렇죠.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다니고 지지자들과 소통했던 방식을 생각한다면 예. 뭔가 메시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 도착하면 개표 사항실보다는 혹은 언론의 카메라나 그 현장 연결보다는 당사에 들러서 네. 지금까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고생한 당직자들 격려하는 게 먼저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네, 현재 이제 관계자들에게 취재한 바로는 그렇고요. 예. 그리고 개표 상황실에 이제 의원들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여기저기서 탄식도 나오기도 하고 그 의원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이제 그 개표 상황실보다는 당사로 향할 것 같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당선까지는 윤석열 후보 175만여 표가 남았고요. 개표는 88.9%, 이제 90%에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애초 예상 1시 30분 정도면은 윤곽이 드러나고 후보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역대 가장 최소 표차의 초접전 상황인지라 후보들도 좀처럼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아무리 후보들이 심야라고 해서 빨리 움직여도 3시가 넘어서야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언론 카메라 앞에 마이크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되는데요. 국민의힘 당사에는 아까보다는 좀 더 당직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고 글쎄요, 뭐 윤석열 후보도 이제는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글쎄 제가 이제 이 멘트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서 2시부터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당선까지는 173만 표 정도가 남았습니다.
송 기자, 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일부 여론조사 예. 결과를 뭐 두 자릿수 승리까지 바라본다라고 아, 했다가 예. 사실 7시 30분에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표정이 썩 좋지 못한 건 모든 시청자분들도 다 느끼셨을 텐데 예. 이준석 대표도 그럼 잠시 등장을 하는 건지 예. 대선 후보, 윤 후보의 행보와 같이 하는 건지 그건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예, 물론 윤석열 후보가 아직 지금 뭐 당선이 확실시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당선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도 조금 전 화면에서 봤던 개표 상황실에 함께 나타날 예정입니다. 예. 물론 압승을 기대했다가 지금 뭐 상당히 이기더라도 신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다소 이제 당내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지금 여소야대니까요. 지금 여당이 법력권이 거의 뭐 180석 가까운 의석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과반 압승을 해서 이 국정운영 동력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금 아쉽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어쨌든 이기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준석 대표, 이 윤석열 후보가 저기 개표 상황실에 도착할 때쯤에 함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예. 후보들의 움직임이 의미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현장 화면 연결하겠고요. 실제로 지금 둘 다 카메라를 열어놨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벌써 3월 10일이 됐고 2시 34분입니다. 이제 오늘인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 추세대로 당선이 된다면 뭐 예정대로 현충원 참배도 분명히 있을 테고 어떤 예정된 수순들이 통상 있습니까? 뭐 대국민 기자회견을 오전 중에 한다든지요? 뭐 2017년 대선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취임을 했었죠. 이제 그건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역대 다 대선 당선자들은 2달 정도의 이제 인수위 기간을 갖죠. 그래서 다음 날 대부분 다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선대위 해단실 갔습니다. 해단실 갔고 거기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또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쯤에 아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을 현 대통령을 만나게 되죠. 그때도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주목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인수위 구성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두 가지 과제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약속한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조건이 대선 이후 합당 그리고 인수위 구성을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과연 얼마나 이제 합당과 인수위 구성까지 안철수 후보와 잡음 없이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첫 번째 과제일 테고 두 번째 과제는 결국 대선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게요. 이미 대장동 특검 같은 걸 약속한 상태고 서로 양쪽이 그거 말고도 잠시만요. 예. 현장을 분당 순회동 자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마이크까지 아예 넘기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괜찮아. 이제 끝이 아닙니다. 자, 길 좀 내주세요. 따라하셔. 별다른 언급 없이 이재명 후보가 분당 순회동 자택을 출발했고 지금 일부 지지자들 향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흰색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별다른 언급 없이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 없이 일단 말 없이 차량에 탑승을 했고 분당 순회동 자택을 조금 전에 출발했고 차량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출발을 했고요. 이제 민주 당사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의도로 출발한 거죠? 네. 우선 아무 표정이 약간 굳어 있는 표정으로 보였는데 예. 지지자들에게 말을 건넬 줄 알았는데 말을 건네지는 않았고 다만 차에 탑승하기 전에 이제 손을 흔들어 보이는 정도로 인사를 하고 이제 탑승해서 지금 현재 여의도 민주당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온 시간이 새벽 2시 35분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가 한 6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된 시점. 지금 현장 모습인데요. 몇 차의 승합차가 지금 에스코트를 하고 있고 저희 채널A 카메라도 이재명 후보의 동선을 쫓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분당 순회동 자택을 이재명 후보가 출발했고요. 여의도 민주당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만나보고 있고요. 대략 30분 정도면
혹은 그 에스코트를 받고 또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여의도 도착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고 이현수 기자 네. 말처럼 표정이 좀 굳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는요. 지금 이재명 후보 자택 모습 봤는데 예, 지금 이제 경호차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금 도착을 했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차량을 에스코트할 경찰 차량들이 지금 앞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윤석열 후보도 조만간 지금 자택에서 나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저희 채널의 카메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동선을 쫓고 있고 그리고 다른 방송사의 승합차들도 같이 한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신호가 걸린 것 같은데요. 일단 이현수 기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당사에 먼저 도착을 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동선과 개표 상황실의 모습, 우상호 본부장을 비롯한 민주당 당직자들의 모습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김영진 사무총장과 이제 우상호 본부장과 좀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택을 떠나기 전에 이제 어디로 향할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상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예. 이재명 후보 아까 나온 모습을 보면 혼자 나왔죠. 김혜경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혼자 이제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 우선 지지자들에게 뭐 목소리로 메시지를 낸 건 없어 보입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크게 손을 흔들고 탄 것 정도였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히 다 보이진 않았지만 예. 다소 굳은 표정으로 이제 차량에 탑승해서 당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분당 순회동 자택을 나왔던 화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가 가능할까요?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파란 넥타이를 맨 이재명 후보가 자택을 나왔고 지금 여의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표는 지금 90.3%가 진행이 됐고 이현수 기자, 결국 네. 그러면 당사에서 지금까지 정말 고생한 당직자들을 격려하고 네. 메시지를 낼 텐데 결국 이재명 후보가 현재 상황이라면 어떤 승복 메시지를 낼 건지 이것도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미리 이제 뭐 승리냐 패배냐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런 부분은 예단하기가 좀 어렵지만 예. 이게 조금 전까지 아마 자택에 머물면서 개표 방송을 보면서 충분히 참모들과 상의를 했을 거고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후보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거라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제 승복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모습이 보이는 이 개표 상황실로 향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개표 상황실에는 송영길 대표나 이낙연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후보가 당사로 이동해서 격려하고 메시지를 낸 뒤에 그 이후에야 이제 당 내에서도 관련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중심으로 저희가 카메라를 비추고 있고요. 현재 분당 자택을 출발했고 개표 상황실의 모습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이재명 후보 자택 나왔던 영상이요. 바로 만나볼까요? 6분 전 상황입니다. 비교적 굳은 표정으로 파란 넥타이를 맨 이재명 후보가 잠시 저렇게 지지자들 앞에서 사진 촬영 포즈를 좀 취했고요. 짧게 취했습니다. 기자들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마이크를 댔는데 이재명 후보 별다른 언급 없이 곧바로 자택에서 나온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저렇게 흰색 차량에 탑승을 했고 한 두세 번 정도 손짓을 한 다음에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기하던 취재진들도 이제 모습을 보면 따라가면서 계속 질문을 한 것 같거든요. 예.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 답변을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지지자들과도 뭔가 대화를 나누는 듯도 한데 바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예.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든 1위 후보든 지금 개표가 90%같이 나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 탄 차량은 여의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여의도로 지금 북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송찬욱 기자. 예. 윤석열 후보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먼저 움직였어요. 네, 아직 뭐 윤석열 후보가 아직 막 나온다 이런 소식은 없는데 잠시 그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 청와대 경호팀이 왔었다고 그럽니다. 청와대 경호팀? 네, 뭐 사실상 뭐 당선 가능성이 뭐 높다 이렇게 보고 청와대 경호팀이 온 건데 뭐 당선인 신분부터 청와대 경호팀이 물론 경호를 하는데 뭐 당선인 신분이라는 거는 뭐 당선증을 받은 뒤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 측과 청와대 경호팀 간에 상의를 해서 오늘은 그냥 경찰 경호를 받기로 하고 아하.
내일 이제 뭐 최종 당선이 돼서 확정이 돼서 내일 일정부터는 이제 청와대 경호팀과 함께 업무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예. 이미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청와대 경호팀하고도 윤석열 후보 측이 상의를 한 정도면 뭐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분에서 15분 뒤 정도면 윤석열 후보가 자택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고 예. 일단 윤 후보가 이 서초구 자택에서 나오면 첫 번째로 아까 저희 이제 영상으로 많이 봤던 국민의힘의 개표 상황실 그렇죠. 그곳에 들러서 많은 뭐 당직자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거기 격려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기자들과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을 나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뭐 민주당사 지금 상황 보고 있는데 개표 상황실. 민주당 개표 상황실은 네, 지금 의원들이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현수 후보가 지금 당사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제 개표 상황실에서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제 선대위 관계자들이 회관에서 철수를 하고 있고 아마 많은 인사들이 당사 앞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승복 메시지는 아마 개표 상황실이 아닌 당사 앞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당사를 들러서 당직자들을 격려한 뒤에 그 후에 이제 선대위 관계자들도 아마 당사에서 만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 만남이 끝난 후에 이제 정리된 후에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표가 대략 8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7시간이 다 돼서야 지금 각 대선 후보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재명 후보의 승복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득표율 차이도 1% 포인트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 수가 한 1,500만 명도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고 패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복 메시지는 뭐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지지층을 향한 게 아니라 본인 지지층을 향해서 과연 어떻게 본인 지지층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 선거에 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대선 이후 전국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탄 차량이 판교 톨게이트를 지났고 글쎄요. 예상대로라면 심야기 때문에 20여 분 정도 뒤면은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 당사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승복 메시지를 내느냐 이것도 꽤 관심거리인데요. 그러면 아직 그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채널A의 예측 당선 예측 시스템 알파 A를 이제 사실상 마지막으로 만나볼 차례가 왔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예, 알파 A가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85대 15의 당선 가능성 여러분도 기억하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알파 A의 당선 가능성 예측은 몇 %일까요? 지금 현재 득표율 먼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1%포인트 차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이동을 해볼까요? 27만여 표 차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 득표 상황이고요. 개표는 91%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지금은 얼마나 더 벌어졌는지 알파 A에 한번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한 자릿수가 됐고 이제 구분 응선을 윤석열 후보가 넘었습니다. 당선 가능성 91.1%. 개표 91% 됐고 당선 가능성도 91%다. 알파이 만나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알파이의 몫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91%가 됐고요. 이 시각 윤석열 후보 자택입니다. 아직 윤 후보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부지런히 여의도 당사로 출발했고요. 네. 근데 뭐 윤석열 후보가 곧 있으면 이제 출발을 할 것 같은 게 이제 그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이런 안내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상황실에 도착을 하면 먼저 꽃다발을 걸어주고 이 정권 교체 만세 이런 좀 세리머니를 한 다음에 아하. 이번에 단일화를 해서 뭐 어느 정도 이번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먼저 소감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승리했다는 그런 당선 소감 얘기하고 간단히 뭐 취재진들의 질문 받고 뭐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고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도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출발했다시피 이제 당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조만간 한 뭐 10분 뒤쯤에는 적어도 10분 뒤쯤에는 이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좀 유의미한 얘기네요. 송 기자 말은 보수 단일화, 야권 단일화의 당사자였던 안철수 대표가 같이 지금 합류를 해서 먼저 윤 후보보다 메시지를 낼 것이다. 네네. 지금 일단 그렇게 국민의힘 관계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앞서 송찬욱 기자가 청와대 경호 얘기도 좀 언급했는데 지금 어느 누구보다 여기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이 개표사항을 유익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노돌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물론 뭐 문 대통령도 축하 전화를 당연히 할 테고요. 그 이후의 만남 혹은 서로 간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다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저 이재명 후보가 자택에서 나올 때도 뭐 기자들이 자꾸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죠. 옆에서 윤 후보 나올 때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당선자든 패배자든 첫 일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걸 저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격식을 갖춰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자들 또 현장 기자들 또 한마디 육성이라도 들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참 문 대통령 입장은 참 묘할 것 같아요. 지난번 뭐 무슨 적폐청산 얘기할 때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얘기하고 뭐 사과하라고 요구까지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한 흔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걸 윤석열 당선자를 맞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인간적으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예. 그러나 뭐 인간적인 건 차치해놓고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대통령 당선자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니까 또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예. 서로 만나서 정말로 어떤 흔쾌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과거의 앙금은 다 털어버리시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제 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뭐 이렇게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될 정도로 이렇게 그것도 뭐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함께 뭐 정권을 이양하고 이양받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앞으로 잘 협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첫 만남에서부터 또 첫 일성에서부터 잘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야 국민의 어떤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채널A의 당선 예측 시스템 알파-A는 90% 이상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고 이제 사실상 유력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 자택 앞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동선도 지금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예. 예. 일단 이현수 기자 좀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절반 정도는 갔겠죠. 그리고 지금 당사로 이동 중인데 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아니죠 민주당 개표사항실의 모습도 봤지만 당직자들 혹은 우상호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들도 속속 지금 당사로 이동하고 있죠. 개표 상황실, 국회에 마련됐던 개표 상황실은 사실상 해산을 한 상태고요. 이제 개표 상황실에 있던 선대위 관계자들, 당직자들을 모두 당사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당사로 이동한다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현재 뭐 그 후에 어떤 동선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를 하겠다라고만 밝혔고 지금 관계자들도 구체적으로 발언하기를 꺼리고 있는 게 우선 이재명 후보가 등장을 해서 예. 후보가 직접 메시지를 내기 전까지는 아마 당 내에서 먼저 추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 지금 열심히 당사로 이동하고 있는데 당사에 도착해서 우선 당직자들 만난 이후 뭔가 준비해온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왼쪽 화면이 이재명 후보가 2시 35분쯤에 순회동 자택을 나왔을 때 화면 보고 있고요. 말없이 손인사만 건네고 잠시 저렇게 지지자들 앞에서 혹은 취재진 앞에서 멈춰 섰다가 이내 다시 차에 탑승해서 여의도 당사로
이동 중입니다. 이재명 기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막판 유세 혹은 유세 중간중간에 통합정부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요. 승복 메시지에 대해서 통합 메시지 혹은 윤석열 후보에게 건네는 메시지,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상황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그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조금 전에 노동열 교수께서도 그 첫일성이 중요하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어떤 승복 메시지를 내냐에 따라서 대선 후유증이 크냐 아니면 크지 않고 다음 새 정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착륙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갈리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 대선전에서는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많이 오갔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를 얘기했지만 늘 그때마다 윤석열은 빼고였습니다. 사실은 제1야당을 빼고 어떻게 통합정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배제하는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고도 떨어진 그런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그 지지자들을 어떻게 달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글쎄요, 뭐 이제 앞으로 대장동 특검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미완의,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지만 죄가 있는 걸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계속 진행될 텐데 이런 진행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것 승복과 그다음에 어떤 아직 정제되지 않은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과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좀 그런 메시지를 내야만 아마도 이제 휴유증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3시가 다 되어 갑니다. 역대 가장 초접전 상황의 후보들이었기에 후보들의 움직임도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것 또한 당연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동 교수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두 후보의 격차가 1%포인트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 또한 거의 1,300만 표 가까이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노 교수님, 그런 득표율, 그 득표율을 가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의 메시지가 그래서 더 좀 무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현재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가 지금 1,468만 표예요. 1,400만 표가 넘었군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패배하더라도 이거 굉장한 성취입니다, 사실은. 뭐 본인 말대로 정말 뭐 흑수저 출신이 이와 같이 엄청난 성취였다는 것, 국민적 성원에 힘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낼 걸로 기대를 하고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 좀 전에 얘기하신 뭐 좀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뭐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는 조금 덮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완벽하게 갈린 거 아닙니까? 27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나고 완벽하게 여야가 진영이 갈린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유권자들 마음속에 국민들 마음속에 굉장한 증오심, 혐오감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 자칫 하나 뭔가 또 이 불씨가 던져지면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불거진 일들을 어떻게 그걸 뭐 덮을 수 있느냐 하고 했지만 그 미국 보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물론 문제 뭐 개인적인 전 비리들,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처럼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선거 과정에 불거진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덮고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1,468만 표를 얻은 그런 사람으로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걸 정말 화합의 메시지, 통합의 메시지를 내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조금 그런 점에서 뭐 긍정적인 차원의 메시지를 좀 내서 함께 통합을 하는 데 애써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윤 후보도 자택 앞에서 움직임이 좀 있겠죠. 여전히 경찰 병력이 있고 취재진 윤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 앞서 저희가 화면에 잠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서 빨간 경광봉을 들고 좀 승리를 자축하는 듯한 모습도 잠시 만나봤는데 물론 뭐 여전히 차분하긴 합니다만 예, 예. 윤 후보도 어쨌든 당사 앞에서의 메시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일단 자택에 나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개표상실에 먼저 들려서 예. 이 뭐 당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준석 대표 등등 먼저 격려하고 취재진을 만날 거고요. 그 뒤에 이 지금 국민의힘 당사 이 국회에서만 걸어서 가도 한 5분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큰 길 하나 건너서 바로 있기 때문에 예. 저 당사 앞에 지지자들과 만나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지금 가질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주목되는 쪽은 당연히 지금 분당 자택을 출발한 이재명 후보일 테고요. 지금이 2시 58분이고 앞서 이재명 후보가 2시 35분쯤에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대략 여의도 인근에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심야기 때문에요. 이현수 기자, 혹시 뭐 새로운 민주당에서의 공지가 있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민주 당사 앞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맞이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택을 떠나고 난 뒤 자택 앞 지지자들이 이제 많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슬퍼했다고 하고요. 지금 당사 앞에도 민주 당사 앞에도 이제 지지자들, 뭐 취재진들, 이렇게 당직자들까지 다 좀 엉켜서 좀 소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도착하기 전에 이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이재명 후보를 맞이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마 조금 전에 이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봤을 땐 곧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두 후보의 동선에 집중하기 전에 잠시 그 막간을 이용해서 재보궐선거에도 짧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제가 접하기로는 종로의 최재형, 서초갑의 조은희 후보도 당선을 확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재명 기자,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뭐 청주든 뭐 안성까지 합치면 대략 4-5석 정도는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재보궐선거 판세도 좀 저희가 어떻게 볼까요? 그 4석을 지금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그리고 충북, 청주 상당 이렇게 4군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뭐 당선되거나 당선 유력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결과를 정확히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끊어 죄송한데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무소속의 임병헌 후보가 당선이 국민의힘 됐다는 얘기가 소속으로 있네요. 구청장을 지냈는데 이제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으니까 당선됐는데 글쎄요, 뭐 복당을 받아주면 또 이제 분명히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이다 또 이렇게 반발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이 됐다고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보면 친여 성향의 의원인 건 틀림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거기다 국민의당까지만 합당을 한다 그러면 한 114석 정도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6월 1일 있습니다. 예. 많은 현역 의원들이 실제 지방선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를. 그런데 국민의힘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지방선거에 나오면 과연 개헌 저지선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 재보선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한 4석 정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친여 성향의 무소속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뭐 개헌 저지선 확보 같은 그런 문제는 조금 그런 고민은 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습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좀 있으면은 도착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당사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더 관심사인데 일단 속보로 보면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에 운집을 했고 당사에 운집한 지지자들 말고도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실 이 역대 가장 적은 표차의 개표 상황 이런 선거가 또 있었을까요? 아직도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 시청자분들도 사실 이 후보들이 어떤 당선 혹은 어떤 승복 메시지를 낼지 그거는 좀 보고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요. 송 기자, 예. 계속해서 사실 선거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에도 네. 여권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단일화 역풍이 불었다. 예, 예. 그게 사전투표 결과 호남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뭐 이런 전망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송 기자가 워낙 밀착 취재를 잘 하셨으니까 예, 예. 이제 와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효과 대략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보시다시피 지금 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득표율 차이 한 0.9%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가 없었다면 이 0.9% 차이로 앞설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도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선거 상황실에서 먼저 이 안 대표를 소개하고 소감을 얘기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일각에서는 단일화가 조금 손해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국민의힘 안에는 있지만 예. 대체적으로는 이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같은 질문 또 민주당 출입하는 이현수 기자에게도 네. 드릴게요.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금지된 그 시간에도 일단 민주당에서는 단일화 역풍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현수 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를 했을 때 정말로 내심 민주당은 단일화 역풍을 기대하고 실제로 확인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걱정과 우려가 많았는지 좀 어떻게 취재를 하셨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 엿새간의 이제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여론조사 내부적인 조사 결과가 많이 붙었다. 국민의힘을 거의 따라잡았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 배경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에게 배신감을 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을 상당수 흡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그 단일화 효과가 드러났든 안 드러났든 어쨌든 지금 작은 격차지만 이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우선 단일화 효과는 없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지만 예. 그게 역전을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실점을 막았지만 득점을 하게 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 잠시 설명을 할까요?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탑승한 차량이 앞서 여의도 전경련 회관 빌딩이 좀 보였고 지금 저기서 좌회전을 받으면 국회의사당으로 가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의 민주당사에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대략 5분 정도 뒤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사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왔어요. 이제 좌회전을 하면 대략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분당 순회동 자택을 출발한 이재명 후보가 좌회전만 하면 여의도 당사에 도착을 해서 일단 이현수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사에서 당직자들을 격려하고 그 이후에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그림이 들어왔네요. 민주당사의 화면도 들어왔습니다. 네, 기자실 모습인데요. 우선 지금 당사 앞이 많이 소란스러웠던 만큼 그 지지자들과 이제 얽혀 있는 당직자들을 좀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이 후보가 이제 아마 기자실 내부로 들어와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 선언을 자정쯤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택에서 나와서 광화문으로 가서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고 광화문에 이미 그 당선이 유력될 때부터 유세차를 세워놓고 이제 그 현장에서 유세차 위에서 다른 경선했던 후보들 그리고 당 대표, 당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서서 이제 승리를 자축하는 지지자들과 자축하는 세리머니를 가졌고요. 지금 현재 당사 앞에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유세차를 대놓은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승리할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모여서 함께 자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요. 이제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 그 당사 앞에는 그 유세차의 모습이 보였던 거고요. 민주당사 앞에도 유세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은 했는데 지금 이제 그쪽보다는 당사 쪽으로 이재명 후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지자들이 당사 앞으로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승복 선언이든 승복 메시지든 당선 선언이든 지난 대선에 비해서 무려 3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만큼 초접전. 저희가 좀 여러 얘기 당사 상황과 현장 분위기를 여러 사실관계를 전하는 와중에 개표 상황도 지금 속속 진행이 돼서 현재 개표는 93.3%가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48.6%, 이재명 47.8%의 득표율입니다. 득표율 차이는 0.8%포인트 차인데 아마 득표수 차이는 더 많이 벌어졌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저희가 어딥니까? 당사 앞에, 네. 민주당사 앞입니다.
이제 도착하기 직전인 듯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사 앞쪽인 것 같은데요. 예, 저 입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보이는 쪽에 오른쪽에 이제 당사가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선거 방송을 뭐 매번 즐기면서 즐겁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누구를 지지했던 시청자분들도 좀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글쎄요, 선거 결과일 수도 있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노동희 교수님, 앞서부터 이제 통합 얘기도 하셨고 현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글쎄요, 뭐 지역 득표도 극복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아무리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이 선거라는 축제라고 하더라도 저희도 좀 그렇게 밝게 혹은 뭐 설사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투표했던 분들도 뭔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생각도 좀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중계하는 또 해설한 저희들도 그렇고 지켜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좀 뭔가 무거운 마음인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거고 결정 나서 이렇게 환호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쪼개지잖아요. 양쪽에 지금 둘 다 지금 1,500만 표가 넘어요. 양 후보가. 그러니까 완전히 진영이 둘로 쪼개진 거죠. 국민들이. 그야말로 뭐 지역별, 세대별, 성별 완전히 쪼개진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뭐 무슨 정치권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국민들 입장, 소박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갈까 하는 게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쪽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완벽히 등을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믿을 거 사오는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완벽히 쪼개진 상황에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모든 게 제가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대통령도 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지만 이것을 뭐 그야말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치력, 지혜 함께 모아서 발휘해 나가야 되는 거죠. 대법관들이 그렇대요. 대법관들 이제 지명을 받으면 취임 하루만 좋고 나머지는 다 괴롭다고 얘기한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당선인 신분에서 당선인 확정해서 이렇게 그 얘기할 때가 기쁘지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어깨가 무겁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주는 사람인 걸 생각하고 무엇보다 아까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국민 통합의 메시지, 지금까지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무할 것인지 치유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정치권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참 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 당선까지 100만 표 선이 깨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남은 217만 표 가운데 96만 표만 확보하면 그러니까 110여만 표 이상을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표가 93.7% 진행이 됐는데 아직 확실, 당선 이렇게 받기에는 여전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김종수 앵커가 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왜 도대체 지금 안 나오고 있을까? 이게 사실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현장 취재기자가 좀 취재를 하기로는 정말 확실해졌을 때 나오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가 윤석열 후보 자택 앞인데 뭐 아까랑 큰 변화가 없는 게 아직 사실 저희가 뭐 윤석열 후보가 유력하다고 지금 하는 거지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사에서 이 승복 메시지를 내거나 정말 뭐 저희 채널A 비롯해서 방송사들이 이제 당선이 확실하다 이렇게 딱 신호를 줬을 때 이제 그때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그 와중에 지금 뭐 당에서는 이 윤석열 후보 내일 뭐 일정을 어느 정도 좀 공지를 또 하기도 했어요. 아하, 그렇습니까? 네. 일단 내일 윤석열 이제 후보가 당선인 신분이 될 경우에 좀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이 정식 메시지를 또 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 뭐 기본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뭐 윤석열 후보까지 참석을 하는지는 조금 더 지금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후에 이제 중앙선대본부 해단식 뭐 승리를 한 해단식이니까 굉장히 뭐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 모든 의원들 다 모여서 이 윤 후보와 함께 이 현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지금 갖기로 했다고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송찬호 기자 취재에 따르면 어쨌든
통상적인 현충원 참배 이외에 대국민 기자회견 할 가능성도 있고 오후에는 윤 후보의 참석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해단식까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사전 공지가 돼 있는 상태군요. 글쎄요. 사상 처음으로 아마 당선 유력 후보가 거의 100% 개표가 됐을 때 당선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혹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도 준비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탔던 흰색 카니발 차량이 여의도에 도착하려면 저희가 10여 분 전에 봤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습니까? 민주당사 앞인데 앞서 화면과 그대로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왔다면 플래시도 터지고 뭔가 조명도 밝아졌을 텐데 아직은 그대로고 몇몇 인파와 중계차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이제 당사 앞쪽에서 국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제 저쪽으로 보통 차로 들어오게 되는데 화면상 지금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 지지자들과 인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계차도 보이고 지금 저 현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을지도 우선 봐야 할 것 같고 현재 조금 전 이제 이동 경로로 봤을 때는 근처에 도착을 해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변에 아직 동선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인지 지금 모습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예. 저희 채널A 예측 시스템인 알파-A가 예측하기로는 90%가 넘었고 윤석열 후보 당선까지 93만 표 남았습니다. 개표는 지금 94%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쯤 되면 이재명 기자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다. 혹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영선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진작에 오고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가 이렇게 뭐 확실 혹은 유력은 뭐 사실상 유력이 됐습니다만 당선까지 윤석열 후보의 움직임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아직은 또 비교적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94% 개표를 되고 나서 표차도 더 줄고 득표율 차이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1% 포인트도 안 나고 지금 0.6% 포인트 정도 되나요 지금? 그렇고 표차도 오히려 22만 표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조금 전에 김종인 앵커 말한 것처럼 역대 처음으로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선거가 있을까 싶은데 개표를 100% 해야만 결과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선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얘기한 것처럼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경험이 전혀 없는 영선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방점을 둬야 될 게 이번 대선에서 그야말로 최소 표차에 당선자가 나왔다는 거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득표 패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지금 정치가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둘 다 통합 정치를 얘기하고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국정을 끌고 가기 불가능하다. 그걸 지금 이 선거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새해 대통령 탄생의 의미를 부여한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선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당선인도 분명히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20만 표 차면 뭐 지역 대도시 정도 인구가 이 대선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97년 이 김대중, 이회창 당시 두 후보의 표차가 득표율은 1.6%포인트 차였고 39만 표 차였는데 지금은 그거의 거의 절반 수준 20만 표 차입니다. 예, 이현수 기자 뭐 속보가 들어왔나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사에 도착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현장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해서 보내왔는데요. 우선 당사에 도착한 뒤에 바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대기를 좀 하다가 윤석열 후보 당선 확실이라는 메시지 확실히 뜨면 이제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예. 우선 지금 당사 앞이 조금 소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란스러운 상황을 좀 정리하고 당사 내에도 지지자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당사 앞에서 제대로 모습을 못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와서도 좀 대기를 하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이 확실시 되면 이제 메시지를 내놓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까 화면에서 보였는데 2층 기자실의 모습이 보였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사요? 와서 예. 그렇죠. 민주당사 2층의 기자실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원래는 알려졌었는데 예. 지지자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고 지금 그리고 지지자들이 좀 많이 격앙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2층에서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4층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기존 기자회견 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7시 30분 즈음에 했던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도 그렇고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도 그렇고 비교적 대략 맞습니다. 당시에도 오차범위 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지금 당시에 0.6%포인트 차가 20만 표 차였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지금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서울 강동, 송파의 개표도 진행 중인데 강동 빼고 서초, 송파 이른바 야권 지지세가 좀 뚜렷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3구의 개표가 비교적 늦었고 그게 뭐 여러 골든 크로스에도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측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서초나 송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 쪽 유리한 그런 이제 지역이라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또 경기의 부천이라든지 안산도 아마 아직 개표가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민주당 쪽에 좀 더 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것들이 상쇄되면서 지금 표차가 조금씩 줄고 있기도 하고 개표가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제가 아까 전에 사실은 이제 안철수 단일화 효과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예. 지금 사실 안철수 단일화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나마 1%포인트나 이긴 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안철수 단일화가 호남의 투표를 끌어올려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누구도 수치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안철수 단일화 효과가 실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냐 당선시키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투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했다 그러면 그 힘으로 국정 동력을 만들 수 있었죠. 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게 따지면 6월에는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사실 동력을 얻기가 되게 힘든 새 정부가 출범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지방선거를 엄대해뒀을 때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층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단일화는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전국을 주도하는 이슈를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굉장히 거대 야당에게 견제해서 참 어려운 국면에 처해야죠. 그런 점에서 어떤 단일화라든지 합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국민의힘이 이슈를 끌고 가는데 중요한 어떤 호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일화 효과라는 게 당장 지금 표심에 지금 득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의 선택 2022 3부는 예정된 시각은 일단 훌쩍 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시청자분들이 어느 후보든 메시지만 내놓으면 잠자리에 들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쉽게 잠자리에 못 드실 거고요. 저희를 기다리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속보 내용을 송찬욱 기자가 미리 전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당선 확실히 확인이 되면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네, 맞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도 당선 마찬가지죠. 확실돼야 이 메시지. 기자회견 한다고 했듯이 윤석열 후보 역시 확실히 딱 당선 확실 이렇게 돼야 국민의힘의 개표 상황실로 이동한다는 거고요. 이 상황실로 우선 이동을 한 다음에 일단 좀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지금 이제 뭐 당선을 가정해서 얘기를 하면 당선인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대통령 등 경호 관련 법을 보면 이 당선인도 이 대통령에 준한 그 경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당선인 경호를 좀 어떻게 내일부터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무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 당직자들과 인사 나누고 기자 회견을 좀 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뭐 하루 지났으니까 이제 오늘인데. 그렇죠. 당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후보가 참석할지 좀 애매하다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게 좀 확인이 돼서 오전 10시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하고 오전 11시에
그리고 뭐 당선 인사 뭐 사실상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 여기서 뭐 취재진의 질의응답도 좀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당사에서 선대본부 해단식을 하고 오후 3시에는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그동안의 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고생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겠다고 합니다.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막바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하나 둘 개표항이 다 열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현재 94.5%. 뭔가 저희가 후보들의 메시지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개표가 좀 더딘 느낌도 기분 탓인지 드는데요. 어찌됐건 이현수 기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좀 더 개표 상황이 확실해지면 그렇죠. 움직이겠다. 오늘 이런 초박빙 승부는 사실 출구조사, 뭐 저희 알파고 조사, 알파 A 조사 때부터 예측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당선이 확실시 돼야 후보가 움직이고 메시지를 낼 거다라고 양당 모두 공지를 했었는데 지금 현 상황 이제 뭐 유력이라고 뜬 곳도 있고 여러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두 후보 모두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95% 개표가 된 상황에 잠시만요, 이현수 기자. 네. 예. 국민의힘 개표 사항실 볼까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손을 번쩍 흔드는 거 보니 지금 당선 확실 신호가 왔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개표 상황실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일어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선 확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되겠죠. 이 서초구 자택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보시는 저곳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개표가 95% 다 돼서야 김인혜 의원도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수십 명의 기호 2번 윤석열, 빨간 점퍼를 입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대통령을 연호했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선 확실히 됐고 윤석열 당선인으로 불리기까지 79만 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곧 있으면 출발을 한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 확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군요. 준비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뭐 확실히 돼야 본인은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이제 확실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현수 기자, 그렇다면 반대로 네, 이재명 후보도 그렇죠. 움직이겠네요. 민주당에서 공지한 대로라면 이제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될 경우에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는데요. 예. 현재 지금 당사 현장에는 등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차량으로 도착은 했을 텐데 아마 그 인근에서 그 상황, 당사 앞 상황이 조금 정리되길 기다리고 당선 확실히 뜰 때까지 약간 대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조금 뒤면 이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 복귀를 해보겠지만 정말 새로운 전례 없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서 사실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투표를 위해 7시 30분까지 대선 투표가 진행이 됐고 20대 대선이 그러니까 투표가 마감된 이후 8시간이 다 돼서야 각 후보들이 당선 선언이든 승복 메시지든 하기 위해서 이제서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는 좀 있네요. 윤석열 후보 자택도 경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서초구 자택 앞에 조금 있고요. 일단 윤 후보도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당선 확실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요. 속보로도 보고 계십니다만 국민의힘 개표 사항실로 곧 출발할 예정이다. 분당 순회동 자택에서 여의도보다 서초구에서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아마 윤 후보는 지금 만약 출발한다면 4시 전에 여의도 개표 사항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서 송찬욱 기자의 말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도 합류를 할 거고요. 당연히 당대표 이준석 대표도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네, 지금 3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장 저희 취재기자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3분 뒤엔 3시 반에 이 자택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3시 반이면은 이제 불과 2, 3분 뒤면은 윤 후보가 이제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고 거의 윤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이 어제 12시에 끝났으니까 27시간 만에 자택에서 나와서 네.
당선 소감을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지금 국민의 상황실로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도 사뭇 궁금하고 두 사람이 또 어떤 정부를 꾸릴지 이런 것도 좀 제가 조금 전에 3시 30분에 나온다고 했는데 예. 30분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확실시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먼저 지금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때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을 한 뒤에, 그래서 대략 한 30분 뒤쯤에 지금 자택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정치권의 배려 혹은 예입니까? 뭐 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패자로서 혹은 2위 득표율을 기록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승복 메시지를 전하고 그 주목을 다 받게 한 다음에 윤 후보가 출발하겠다. 뭐 이렇게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편한 얘기입니다. 네, 물론 뭐 초박빙으로 지금 승패가 갈린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노동희 교수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반반 쪼개진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지금 거의 뭐 48% 가까운 득표를 기록한 후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메시지를 다 듣고 많은 국민들이 그 메시지를 또 경청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더 할애하고 배려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저희 나의 선택 2022 3부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다 보고 주무시는 게 더 속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그러면 승복 메시지 전할 것 같고요. 아마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3시 전후로 도착을 했고,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그럼 4시 출발할 것 같다. 그럼 이 시각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있는 민주당사로 한번 현장 연결을 해볼까요? 아까 화면이랑 똑같습니다. 민주당사의 분위기, 이재명 후보의 승복 메시지 혹은 왜냐하면 이현수 기자, 네. 비호감 대선 혹은 뭐 그렇죠. 피말리는 접전, 제가 꼭 이런 관용적 표현을 꼭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각자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판과 비난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 단어 하나하나에 저희가 좀 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당선 소감보다는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초접전에 이제 경쟁을 마치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네거티브 유세도 많이 했지만 최근 임박하면서 이제 정치 교체 메시지를 많이 내걸었고 정치 개혁안을 꼭 실행하겠다라고도 밝혔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승복 메시지에서 대선에 대한 뭐 승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정치 개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 펼쳐질 때고 이제 대선 후에 이제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에 사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사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서 별도의 장소에 4층에 마련한 기자회견장 배경이 좀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미 약간의 패배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그 약간의 안정 침울한 분위기가 좀 있긴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합과 관련된 메시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 막판에 수도권에서 강조했던 정치 개혁안, 지금 나오는 장면이 이제 곧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발표하게 될 당사 4층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입니다. 통상 회의를 하는 곳이고요. 기자회견을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기자회견장에는 이미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이 4층 별도의 장소에 만들어졌고, 이제 배경이 또 본의 아니게 검정색이라 이제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당사의 분위기와도 맞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자 말을 좀 종합해 보면 글쎄요, 좀 부랴부랴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상황실 당사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명 후보도 접전 상황에 대해서 당선에 대한 기대감도 숨길 수 없었고, 워낙 출구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사에서 긴급히 승복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에 백드롭,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돼 있고 민주당 당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고 취재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나 이현수 기자, 뭐 더더욱 여기 계신 이재명 기자도 선거 취재 경험이 참 많으실 텐데 이런 선거는
참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이재명 후보 차량이 이제 당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이던 장면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렇네요. 지금 조금 더 진입을 하면 이제 왼쪽에 당사가 위치해 있는데요. 네, 지금 들어오고 보면 있습니다. 흰 흰색, 차량에 그렇죠. 탑승해 있죠. 이제 흰색 카니발 지지자들 차량이 사이로 지금 지지자들이 들어왔고. 많이 모여 있는데 이제 차량이 진입을 한 상태고요. 문이 열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네. 지지자들의 박수 소리도 들립니다. 우선 경호 인력들이 먼저 내려서 동선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것 네, 같고요. 내린 것 같습니다. 내려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자 혹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도 터졌고 지지자들의 박수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상황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일단 차에서 내린 건 분명합니다. 지지자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서 이제 지지자들 연호하는 그 가운데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고 파란 넥타이에 마스크를 쓴 이재명 후보가 모습을 드러냈고 경찰 병력 사이사이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앞서 그 자택을 나왔을 때랑은 달리 말없이 손인사에만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 향해서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고 있고요. 이제 당사로 입장하기 진입을 직전입니다. 했습니다. 지지자 한 명 한 명을 이제 지나치지 못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당사 안에까지 지금 지지자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 상황이네요. 예. 빼곡히 서 있고 당초 이제 2층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2층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예. 아무래도 4층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1층 안에도 지지자들이 좀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도 뭔가 지지자들에게 대한 담례 인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사에서 이번 20대 대선 집권여당 기호 1번 후보로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화면이 바뀔 테고요. 조금 전 분당 순회정다책을 출발한 건 2시 35분이었는데 대략 1시간이 지났고 여의도 도착해서 차량에서 대기하던 이재명 후보도 지금 당사 앞에서 이제 메시지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으면 바로 현장을 연결할 거고요.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자택 앞입니다. 앞서 송찬욱 기자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윤 후보는 4시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분 뒤에 움직일 것이다. 그럼 먼저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부터 들어보는 순서가 될 테고요. 여전히 윤 후보 자택 앞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개표는 96%, 개표까지는 4%가 남았습니다. 당선 확실 윤석열 후보. 앞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김건희 씨와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 미묘하게 여지를 남겼었는데 지금 속보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동행하지 않을 듯하다라는 속보까지 왔습니다. 당선까지 윤 후보 54만 표 남았고요. 이제는 조금 더 여의도로 집중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수 기자, 네. 메시지에 대해서 혹은 이재명 후보의 후 일정에 대해서 혹시 공지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추가로 메시지와 관련해서 공지가 된 건 없는데요. 이미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인 만큼 승복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만큼 그 후에 이제 대선 후에 지지자들을 달래는 그리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메시지도 내놓지 않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곧 입장 표명 예정이 돼 있습니다. 승복 메시지가 될 테고요. 1,400만 표 이상 얻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개표 96.2%가 진행이 됐고 윤석열 48.6%, 이재명 47.8%. 계속해서 0.9%포인트, 0.8%포인트의 득표 차이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유세 내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민주당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반성한다라는 의미로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정치 개혁안 등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 같이 당론으로 확정해 놓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향후에 어떻게 처리될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사실 여기 전문가분들
내공이 두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10년 주기설이 깨졌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다 이런 의미도 좀 부여하고 싶은데 그 전에 워낙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소식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 카메라도 그 모든 언론사가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화면이 급박하게 바뀔지도 좀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고요. 이 시간 민주당사의 모습, 지지자들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곧 입장 표명 예정인데 시간이 좀 다소 지체되고 있고 아마 이현수 기자의 말처럼 당사 안에서 지금까지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애썼던 당직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향후 동선이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그 상황실이라던가 당직자들에게 먼저 들러서 인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국회의원 경험이 없고 다만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 최초의 경기도지사 출신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고 성남시장을 두 차례 지냈고 경선 기간 동안 이낙연 전 대표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일단 결선 투표 없이 여당에서도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내일 추후 일정 이런 것도 사실은 예측하기 힘들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추후 일정이 전혀 공지가 되지 않았는데요. 우선 통상 이제 대선에서 큰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내 우선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패배 이후에 어떤 체제로 갈지, 지금 송영길 당대표 체제로 계속 갈지, 뭐 또 다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지 여러 가지 당내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선거 과정에 대한 복귀 과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요. 그 민주당 당 내부 글쎄 그 부분도 있을 테고요. 지금 개표가 120만 표가 아직 덜 됐는데 이 가운데서 윤 후보가 48만 표만 가져와도 최소 48만 2천여 표만 가져와도 당선이 확정,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됩니다. 국민의힘 당사로 한번 가볼까요? 지지자들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지자들도 저희 뭐 채널A 방송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어서 윤 후보가 20분 뒤에 온다더라라는 속보도 진작에 접하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뭐 4시가 넘든 5시가 되든 윤 후보 기다려서 메시지를 한번 듣겠다 이런 지지자들이 적지 않은 인파가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있습니다. 개표 96.5%가 진행이 됐고요. 여전히 0.8%포인트 차입니다. 여론조사 예측 참 정확하네요. 이제 채널의 예측 결과를 비롯한 여러 예측 결과들이 좀 정확합니다. 나의 선택 2022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여러 얘기들을 다 많이 나눴고 실제로 윤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이 좀 덜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직함이 바뀌는 순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담론 혹은 큰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소식이 많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당사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꽤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날씨도 추울 텐데 아무래도 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는 상황, 굉장히 또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더 지지자들이 많은 환호를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봤듯이 유세차가 놓여 있는데 아마 윤석열 후보가 저 위에 올라가서 이 지지자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지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좀 뭐 자기가 국정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지자들에게 얘기를 할 것 같고, 아까 뭐 이현수 기자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당초 같으면 뭐 여기 광화문 시내에서 정말 대규모로 세리머니 같은 거를 원래는 하는데 저도 이 국민의힘 측에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뭐 세리머니는 이번엔 좀 지양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 당사 앞이 그렇게 뭐 넓은 길은 아니거든요. 뭐 차량 2대 정도가 뭐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로 폭인데 그곳에 지금 지지자들이 지금 모여 있어서 뭐 대략 한 뭐 1,000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뭐 그 넓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 지지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 윤석열 후보가 인사를 하러 가는 거 지금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서 여당, 야당 봤을 때 누군가가 27만 표 혹은 25만 표 차이로 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충격들은 각 지지자들 혹은 후보, 당직자 분명히 더 있을 거거든요. 지금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물론 뭐 27만 표가 투표 한 장 한 장 하면 적지 않습니다만 전체 유권자 수가 3,500만 명이 투표한 것을 고려하면 불과 20만 표 차, 채 1%포인트 차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글쎄요, 노동희 교수님.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승부 메시지를 낼 거가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저희가 이현수 기자도 차례를 짚어봤던 네거티브 혹은 뭐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히 가장 세게 맞붙었던 이른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선거 이후에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검찰 수사 혹은 이런 부분들. 뭐 배우자들 논란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미 대선 레이스가 초반부터 시작됐을 부터 워낙 뜨겁게 불거졌던 이슈가 이게 이제 두 후보가 승복 혹은 통합 메시지를 전해도 이게 쉽게 수사대로 또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공언했지 않습니까? 공언했고 이미 발의된 특검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없었던 걸로 하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범죄라는 것 때문에, 뭐 범죄 혐의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해서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윤석열 게이트였다 이런 걸 이제 뭐 밝혀내길 희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너무 난감한 지금 생각이에요. 예. 저도 이제 뭐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좀 뭐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정치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 법률적으로는 그게 참 힘든 거란 말입니다. 더구나 민주당 입장에서 그것을 공언했는데 그걸 지금 상황에서 또 없었던 걸로 하자. 우리 뭐 더 이상 안 할 거야. 추진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더구나 지지자들이 그걸 뭐 굉장히 아마 압박을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는 조금 정치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참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명이 안 됐지만 꼭 한 가지 이재명 후보 측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부분입니까? 심상정 후보입니다. 심상정 예. 후보. 지금 표차가 25만 표인데요. 심상정 후보가 77만 표 받았어요. 2.62%를 37 받았고 그 표차의 3배 이상 되는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게요. 분명히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비난을 거기로 쏠 거예요. 정의당에 심상정 후보에게 뭐 아무 잘못이 없는 거죠. 본인들도 뭐 심상정 후보 처음부터 완주를 공언해 왔고 이재명 후보도 다당제를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 비난 화살을 쏠 일이 없는데 예.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비난이 그쪽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만약에 뭐 사퇴했다거나 합계했으면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이렇게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 저는 그걸 조금 걱정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을 선거 기간 내내 취재했던 이현수 기자에게 이 질문을 좀 내부 얘기를 좀 묻고 싶은 게 앞서 노동일 교수님이 심상정 후보와의 얘기, 그 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아까울 수 있다. 예. 그렇게 당연히 민주당 입장입니다만 그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물론 뭐 거의 사실상 낙선 상태로 가고 있는데 한 수가 부족했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뭐가 제일 부족했는지 결정적 장면 하나만 꼽자면 이 기자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정의당과의 이제 연대라던가 심상정 후보와의 함께하는 모습을 사실 다당제를 강조하고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또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손짓을 했지만 잘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정의당을 향한 비난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막판에 정의당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이 여성 지지층을 놓고 이제 선거 막판에 약간 경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2030 여성들을
실제로 서울에서 또는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2030 여성을 끌고 오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공약을 하고 여성 공약들도 내놓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소신 투표를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후보를 상당수 지지를 한 것으로 그 출구조사에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향후에 이제 정의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3부를 함께했던 안민석 의원이 이제 당사로 갔고 지금 카메라에 잠시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이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아하. 의원들도 모여 있고 곧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율 97.3% 이재명 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오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옆에 서 있는데요. 마이크를 이제 민주당사 이재명 후보에게 넘기겠습니다. 직접 준비해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일상을 뒤로하고 함께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 또 밤낮 없이 땀 흘린 선대위 동지들과 자원봉사자,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높은 민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이크를 다시 스튜디오로 가져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략 한 2, 3분 정도의 대선 패배 선언, 승복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속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 3시 48분쯤에 패배 선언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또 볼게요. 민주당의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다. 국민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전진할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높은 민주의식을 보여줬다. 본인이 준비한 A4 용지를 직접 이재명 후보가 읽었고 몇 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현수 기자. 네, 우선 생각보다 좀 짤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도 전혀 받지 않았고 이제 기자들과 대화도 없이 이제 퇴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우선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뜨거운 지지를 보내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요. 예. 당선인께서 분열 갈등을 넘어 통합, 화합 시대를 열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통합 메시지를 넣네요. 그렇죠. 통합과 화합 시대를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국민을 믿는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이제 높은 투표율이 나온 부분을 언급하면서 민주의식을 언급했고 예. 코로나 위기 상황이 극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대선 패배 선언을 한 이재명 후보 다시 당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자들을 한 명 한 명을 에게 화답을 하고 있고요. 당직자 한준호 의원과 이기문 의원들의 모습도 좀 보입니다. 강훈식 실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를 선거 기간 내내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지금거리에서 보좌했던 의원들의 모습도 차례로 보이고요. 여전히 몇몇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통합 메시지를 전했고, 이재명 기자,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 엄중한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감사 메시지 전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도 메시지를 전했고, 실제로 패배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메시지 서두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의 승복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그 많은 이제 유권자들 그리고 지지층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느냐 여기 있는데 예. 그 문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문장이었던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 여러분의 패배나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다.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뭐랄까 지지층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예. 근데 물론 뭐 지금 뭐 오늘 메시지를 내고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까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승복 메시지를 사실상 이제 개표율이 거의 97% 이룰 때까지 기다렸던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사태를 어떻게 이제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 궁금증이 많을 텐데 좀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좀 충족시키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물론 이제 늘 선거에서는 승자가 이제 패자의 손을 잡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다 득표 패배자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 통합과 화합에 있어 어떻게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함께 냈다면 훨씬 더 좀 아름다운 승복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득표를 한 2위 후보가 됐는데 이재명 기자의 시각은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통합 메시지나 혹은 승복 선언, 패배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시각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